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서부터 정보사회론 정리를 할 담당 강사고요. 우선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과목 관련해서 OT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 또 앞으로 어떻게 이 과목을 준비해야 될 건가 뭐 가볍게 뭐 부담 갖지 않고 들으실 수 있도록 한번 좀 OT를 간단히 진행을 하고 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죠. 이 정보사회론이 사실 아마 준비하시는 특히 이제 군무원이죠.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녹록한 과목은 아닐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보사회론이요. 우선 기존에 있는 정평이 나 있는 소위 말하는 어떤 교재라든지 또는 뭐 이 선생님 강의가 뭐 대부분 다 기출 문제를 커버하더라 라든지 그런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그렇게 서 있지가 않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애를 먹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정보사회론이죠. 이 정보사회론에서 여러분이 제목명을 벌써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두 개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학 관련. 그래서 사회학 관련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학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회학 과목을 그렇게 주변에서 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가 정보사회, 다시 말하면 정보통신 관련 이론하고요. 다음 일반 사회학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전체 구성으로서는. 근데 문제는 어느 쪽 비중이 더 클 것이냐의 문제고 실제 기출에서 어느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뭐 정보사회론 해가지고 정보사회 학이라고 뭐 사회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회 쪽, 사회학 쪽보다는 이쪽이에요. 정보통신 쪽에서 아무래도 용어가 정보통신 관련 학과를 전공하신 분이라면 조금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보통 인문사회과학을 전공하거나 또는 비전공자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접근하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뭐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양이 좀 많을 뿐이지 꼬는 문제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인문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 문장, 지문 4개가 뭐 다 그럴듯하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관련 용어다 또는 뭐 정보통신 관련 용어다 그러면 있는 팩트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 조금 많을 뿐이지 크게 어렵지는 않다. 다만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사회학에서 접근하시기가 조금 더 힘들어요. 여기 사회학은 바탕을 따지게 되면 저 중세에 넘어가가지고 철학적 얘기까지 사실은 약간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바탕으로 해야 이해가 조금 쉬운데 일단 제가 강의를 해보고 학생들을 만나본 그 경험으로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사실 없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팩트 그대로 내가 수용한다.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흡수하듯이 그대로 내용을 흡수하면 차라리 괜찮고요. 이게 예를 들어 주관식이 있거나 어떤 논지를 펼치거나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데 그런 문제는 없죠. 다행스럽게요. 자, 일단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 과목이. 다음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광범위한 이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한 소위 말하면 시험 범위가 거의 없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존에 시험 준비를 했었던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 정보사회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의 얘기가 또는 시험 관계자 얘기도 마찬가지고 시험 범위를 가늠할 수 없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써드리면 시험 범위가 가늠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하고 같이 맞냐면은 여러 분야를 통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보통신 관련하면 컴퓨터도 공부해야죠. 그렇죠? 뭐 공장 전산화서부터 해가지고 또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 쓰죠. 이거에 대한 발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일부 경영학 얘기도 들어가고요. 경제도 들어가고요. 또 사회학에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철학도 들어가고 일반 인문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사회학도 들어가고 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법률도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사이버 관련 범죄가 유행이죠. 소위 말하면 유행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 종합학문이 되는 거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잡학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이 광범위하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거거든요. 이걸 쭉 하시다 보면요. 그리고 이 양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암기사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아예 이거는 일단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통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잘 찾기가 힘들다. 최소한도로 여기 있는 걸 베이스로 삼아서 살을 자꾸 붙여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장 시험상 유용하지 않으실까, 여러분이 처음 준비하실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직전 시험이죠. 2018년 시험이거든요. 이 직전 시험에서 이 출제 내용하고 패턴이 그 이전 시험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제 패턴이 있다. 새로운 출제 경향 내지는 패턴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작년에 직전에 봤었던 여러 친구들이 있겠죠. 먼저 준비하신 수험생들이 시험장 보고 나와가지고 멘붕에 빠졌다고 그러죠. 멘붕에 빠졌대요. 본인들이 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전에 접해보지 못했었던 문제들 또는 새로운 패턴들, 유형들이 여러 개 등장했습니다. 법률 문제 같은 경우도 나왔고 또 제4차 산업혁명 있죠. IT 관련해서 제4차 혁명 문제도 나왔고 해서 이거 도무지 손을 못 대게 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친구도 80점이 뭐 보통 훌쩍 넘는 친구인데 60점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또 불합격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 교통 정리나 이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정평 나 있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 테두리 안에서 나오더라라는 게 보통 공무원 시험 과목이나 다른 여타 시험 준비 과목에서는 그 테두리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출제자들도 그렇고 수험생도 그렇고 대부분 그 상황을 예단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건 그게 힘듭니다. 어느 선을 많이 다룰 거냐, 어느 부분까지 들어갈 거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룰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새로운 출제 경향 패턴이 있고 더 힘든 것은 또 뭐냐면 물론 이건 장기적으로 바뀌겠습니다만 기출 문제가 발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보건 문제들이에요. 보건 문제들. 그러니까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 보건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는 과목이더라.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화면하고 화면상에서 뵙는 여러분만의 느끼는 어떤 난점이겠느냐? 아니죠. 뭐 모든 정보사이론 준비하시는 수험생에게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똑같은 조건.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가 남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정도 특징을 갖고 있더라.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첫 시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떤 시험 과목이든 사실 똑같겠죠. 그 수험생의 입장도 사실 똑같은 것이고요. 물론 100% 자신을 갖고 시험 난 보겠다, 난 100% 붙을 거야. 그런 분들은 그렇게 뭐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얘기예요. 요건 이제 별도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정독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독을 하는 게 낫습니까? 보통 그러죠. 우리가 시험 준비할 때 하나의 책 교재를 꼼꼼하게 이해될 때까지 다 볼 것이 나으냐, 아니면 다독이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도 뭐 알든 모르든 일단 무조건 나는 끝을 다 보겠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보고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 나으냐의 문제인데, 제가 여러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이나 시험 준비를 해보고 같이 수험생들하고 얘기하고 또 강의도 하고 이 시험 강의장에서 뵀을 때 제 경험이 이거보다는 이게 유리하더라라는 거죠.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 봐가지고 100% 암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 이거 봤으니까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단어 한 번 뭐 1시간을 걸려서 외웠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똑같이 까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정보통신 관련 파트의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다. 접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라면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자, 그래서 일단 다독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뭐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사회론 책이나 문제집들이 뭐 널려 있느냐, 사실 그런 과목이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기본서를 하나 정하셨으면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제 기본 강의 시간이죠. 기본 강의 시간이나 나중에 요거 끝나면 이제 뭐 문풀을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강좌가 또 오픈이 되면 그걸 따라오셔도 좋고요. 되도록이면 많은 문제, 자, 많은 문제를 풀기를 권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다독의 효과가 저절로 오게 돼요. 시점을 달리해서 이거 옛날에 본 것 같은데 이게 여러 번 쌓이면 나중엔 이게 눈에 들어버려요. 이거 내가 본 건데 이건데 그걸 문제상에서 접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자, 일단 범위하고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너무 길게 하시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되게 제 주변에도 그랬고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준비하다가 끝나요. 고민하다가 끝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실제 공부는 안 하고, 아, 이건 암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재 뭐지? 그리고 내가 주변 환경을 어떻게 세팅을 해놔야 되지? 공부하려면 그거 하다가 끝나요. 막상 공부에 딱 들어가 버리면 본인의 스타일로 돌아가 버려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심기일전 하셔야 돼요. 오늘 첫 강의에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수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 의욕이 충만하겠죠. 아, 나는 열심히 할 거야. 누구보다 열심히 할 자신 있어. 과연 그게 시험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것인가 스스로 자꾸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지나면 왜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돌아가는 거죠. 느슨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 스스로 좀 잘 지켜서 공부해 보겠다. 안 외워져도 나는 무조건 돌린다. 무조건 돌리고 외워질 때까지 나는 책을 보겠다. 시험 끝나고 나면 이 책이 거의 손때가 묻어서 걸레가 될 때까지 나는 만들겠다. 그런 의욕을 좀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좀 좋은, 그죠? 의도한 합격의 영광이 다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차차 이제 강의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이제 강의 내용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 드릴 거예요. 이걸 찬찬히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받아들여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여러분 교재가 있으실 테니까 자, 여기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목차 파트 있죠? 거기 보시면 자, 파트 1이 정보와 정보사회라 그랬어요. 우선 이 정보사회론에서는 어느 한 분야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전 분야에서 고르게 나오거든요. 고르게. 다만 제가 강의 중간에는 이 부분이 일전에 조금 많이 빈출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자, 정보가 뭐냐가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사회론에서 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자, 정보 있죠. 그 다음에 정보사회를 어떻게 볼 거냐.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변동에 대한 패러다임이에요. 관점이죠. 사회변동을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 일단 파트 1입니다만 출제율은 결코 적지 않은 파트예요. 고르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있구나. 전체 목차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보사회에 대한 이론 파트예요. 자, 1번에 보면 정보사회의 담론이다 그랬어요. 정보사회에 대해 바라보는 소위 담론이니까 학자들의 어떤 견해들을 제시한 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 탈산업사회론. 이 탈산업사회론도 정보사회 담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가 정보자본론. 그 다음 조절학파론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럼 이런 게 앞으로 나오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가보시면 공공영역이론, 다음에 통신망 사회론, 그리고 탈근대론입니다. 이건 다분히 이론적 얘기가 많다. 그래서 실제 어떤 정보사회의 정보통신적
배경은 아직은 필요치 않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학적 측면의 내용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파트 3으로 가면 뉴 미디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나옵니다. 벌써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요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 사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암기사항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 번은 겪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암기사항일 뿐입니다. 더 이상 헷갈리게 뭐 꼬거나 뭐 말을 그럴듯하게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양이 조금 있다. 여러분이 각오를 하시면 되겠고요. 커뮤니케이션, 뉴 미디어, 소셜 미디어, 인터넷 네트워크의 기술들 여기에 보면 엄청난 것들, 뭐 엄청나다기보다는 잘 접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 자 매개 커뮤니케이션하고 집단 지성. 자 그다음 넘어가면 정보화 파트가 나오죠. 파트 4에서 정보화가 뭐냐, 그 다음에 사회 문화 분야, 정치 권력 분야, 산업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정보화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보실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암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파트 5번 보시면 정보사회의 쟁점이에요. 자, 정보사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가? 소제목을 좀 볼까요? 정보 격차, 과잉, 저작권이나 정보 공유, 개인화, 프라이버시, 여러분이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인터넷상에서, 방송상에서 그런 걸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역기능이에요. 좀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정보 관련해 가지고 사이버 공간이 드디어 생기게 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의 어떤 범죄 행위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인터넷의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룬다. 자, 그다음 정보 사회에 대해 두 얼굴이고 긍정 부정. 그다음에 정보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보게 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가 정보 사회의 법률 문제입니다. 전자상거래, 이거 굉장히 출제율도 낮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라든지 또는 저작권의 문제죠. 저작권. 자, 이런 법률적 문제들도 일부 다루게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18년 직전 시험에서 이 법률적 문제가 간간히 이전에는 보다는 훨씬 그 율로 봤을 때 많이 등장을 해서 이 수험생들에 대한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대비를 미리 하는 게 좋겠다. 자, 이 얘기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가보죠. 지금 할 양이 굉장히 적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선 이 책의 구조가 챕터가 하나 끝나면 뒤에 기출문제와 단원별 예상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파트는 본 강좌에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이론 파트만 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거예요.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공부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자, 본 내용 들어가서 1번에서 정보가 나옵니다. 자, 우선 이 맥더프죠. 맥더프의 정보 데이터 정보 지식이 나오는데 우선 1번에 제가 보죠. 데이터가 뭐고 정보가 뭐고 지식이 뭐냐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 개는 엄격히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출제가 되거든요. 자,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데이터란 개인이 이용할 수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그것이 지닌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 평가가 아직 부여되지 않아요. 그냥 단순 메시지에 불과한 걸 데이터라고 하더라. 우리가 보통 보면 데이터를 분석해야만 의미가 담겨지죠. 데이터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2번, 정보란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예요. 평가가 들어가면 정보가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어떤 특정 용도에 대해서 평가되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번, 지식이란 정보의 개념을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정보의 광범위한 시간, 공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거기 밑에 짤막하게 나와 있죠. 자, 데이터.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자, 이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다? 평가되지 않았다 그래야 돼요.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예요. 단순한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예요. 그냥 있는 소위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보는 데이터에다가 뭐가 들어갔다? 평가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데이터, 단순 데이터에 플러스 그때 상황에서의 평가가 추가되면 정보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식은
자, 지식은 위에 있는 정보에다가 장래의죠. 장래의 일반적인 사용자 평가다. 거기 위에도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정보 개념을 일반화했다 그랬죠. 정보를 일반화. 그러니까 일반화했다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도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래에 대한 평가다.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러분 요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3개 출제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자, 패럴러 해가지고 이 학자가 나오는데 학자는 중요한 학자는 자꾸 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1번째 가보죠. 데이터는 세계에 관한 사실을 특정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 요거 줄 하나 쳐놓을게요. 자연세계의 사실을 기술한다. 사실 위에 있는 데이터 정보 지식과 설명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시면 되고 2번 갑니다. 정보는 사실의 수가 아니라 사실을 유용하게 선정 조직화한 사실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말하나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 요거 줄 하나 쳐주십시오. 사실의 단순한 합, 사실의 집합이 정보는 아닙니다. 다음 3번. 자, 지식은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포함 인간의 이해관계나 목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즉, 인간의 관심 및 목적과 관련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 줄 주셔야 되겠죠?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 그 아래 줄 가볼까요? 후단에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 찾으셨나요?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인 반면에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크게 여기서는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블러죠. 자, 1번. 데이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지식을 다양한 현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한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학자 3명이 나오는데 똑같고요. 넘어가서 자, 2번. 정보는 데이터를 조직화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역시 같은 패턴 서술. 지금 다른 학자들도 똑같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3번. 자, 네 번째 줄 갑니다. 3번에 지식은 정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지금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팩트는 뭐다? 지금 앞서 보신 앞장에서 보신 요 내용이 팩트다. 구분하시고. 자, 4번 가보죠. 정보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자, 벨이라고 나오죠. 정보는 넓은 의미에서 자료 처리를 뜻한다.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로서 사유된 판단이나 실험 결과를 제시, 통신 매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 다음 맥클럽에서 나오고는 이 맥클럽도 사실 기억 정도 보시면 돼요. 정보는 단편적이고 특정한 반면 지식은 구조적이고 결합 또는 보편적이다. 그 다음 내려가서요. 자, 테스키. 정보는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이며 지식은 새로운 정보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실세계에 대한 모형입니다. 자, 요거 벨, 맥클럽, 테스키인데 앞에 기억 부분 정도만 쪽쪽쪽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다음 관점에 따른 정보의 개념 분류 나옵니다. 자, 슐러 있죠? 정보이론, 정보사회론,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정보의 개념 분류했고, 웹스터, 의미론적 관점, 비의미론적 관점으로 분류했다. 자, 요거는 줄을 치셔야 합니다. 자, 슐러가 1번이죠. 정보이론, 정보사회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있고 단순 사실이라 그랬어요. 자, 웹스터, 의미론적, 즉 질적 관점과 비의미, 정보이론, 정보사회, 경제학적 관점으로 분류했다. 체크해 두시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죠. 자, 정보의 개념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사실하고 학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죠. 정보 이론적 관점이에요.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50년대 출현한 관점으로 정보의 흐름을 중시하여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이론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학적 이론은 정보 이론과 굉장히 가까운 개념이에요. 여기 수학적 이론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의미 중심이 아닌
시그널 중심이라 그랬어요. 신호라는 거죠. 시그널 중심으로 해석하므로 정보의 양은 비트라고 나옵니다. 비트, BIT죠. 비트로 측정 가능하고 상징이 발생할 확률의 관점에 정의한다. 이 비트 체크해 두시고요. 자, 비트적 관점으로 보는 건 정보 이론적 관점이에요. 항상 이 큰 제목을 버리지 마세요. 그 안에서의 설명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밑에 자,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그다음에 셰넌이죠. 셰넌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기본적 토대다. 이거 반드시 줄치시고 암기하십시오.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자,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셰넌의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요게 나오면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 그냥 팩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팩트로. 참고로 여기 사이버네틱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는 아니죠. 특별히 이것을 뭐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이 사이버네틱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제어와 통신을 연구하는 거예요. 제어와 통신을 연구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뭐 공장이나 이런 자동차의 자동운전이라든지 이건 또 통신공학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더라. 이렇게 짤막하게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계와 어떤 그 생물체의 어떤 오감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뭐 사이보그 우리가 보는 로봇 그러잖아요. 사이보그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어와 통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대표적 학자 나옵니다. 셰넌이에요. 아까 제가 비트는 체크해 두세요라 그랬어요. 모든 정보는 비트다 그랬죠. BIT 즉 either or의 상황. 즉 컴퓨터에서는 보통 컴퓨터 언어 이진법을 쓰잖아요. 0과 1이거든요. 0과 1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비트가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고 모든 정보는 비트라는 공통된 단위로 계량화될 수 있다. 자, 비트가 뭐냐라는 걸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비트라는 개념을 누가 제시했어요? 셰넌이 제시했죠.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위너. 정보란 기호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가진 인공적 의미 형식의 구조, 질서의 크기다. 다음 셰넌 앤 위버. 정보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온다. 여러분 엔트로피란 얘기가 나오는데 엔트로피는 체계가 그 에너지를 못 받아서 붕괴되는 상태를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반면에 체계가 성장하는 상태를 네겐트로피라고 하죠. 그러면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라는 건 체계가 붕괴되는 거를 막아준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저 여기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나오는데 특징 여기선 특별히 뭐 많이 읽을 건 없어요. 이거 일일이 다 읽다가는 정리 지 시간에 못하죠. 자, 위에 있는 두 개만 보겠습니다. 정보를 내용적, 질적 측면이 아닌 형식, 양적 측면에다 반드시 붙여놓으시고 정보를 사상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정의하더라. 자, 그러니까 결국 정보 이론적 관점은 정보의 내용이나 의미 해석보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에 가깝다. 아까 비트라는 얘기도 나왔듯이 형식적, 양적인 의미에 가깝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요거 되시겠죠? 그 이하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요. 보충 자료가 나오죠. 자, 여기 노베르트 위너, 아까 위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클라우드 셰넌에서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이건 다 읽을 필요는 없으되 이 노베르트 위너의 저서가 나오죠. 사이버네틱스 혹은 동물과 기계의 조정과 소통이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학자와 저서가 나오면 이렇게 붙여서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기출, 이전 과거 기출을 보게 되면 다음 중 학자와 그가 저술한 저서가 맞게 연결된 것은 이라는 문제가 간간히 띕니다. 됐죠? 그럼 요거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클라우드 셰넌도 보세요. 자,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이죠. 역시 저서죠. 논문이죠. 요거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암기예요. 암기입니다.